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민미 기자입니다. 네. 벌써 9월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고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엔 단풍 구경을 가야 하죠.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화성시 의회에서 차수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제 9월 5일 날 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으로 이제 의결을 해서 안건을 어제 1차 본회의 때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제명안이 올리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25명 중에 18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국민의힘 6명 의원은 투표를 할 때 이제 전원 일단 회의장을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18명 중에 제명안 찬성한다가 15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부결이 됐고, 그다음 이제 재차 이제 징계 요구권을 다시 상정을 한 게 출석 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로 조정을 해서 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투표 결과 찬성 16명, 기권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에 이제 이 차선임 의원님과 피해 의원님들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9월 15일 날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협의해서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회의 투표가 그때 11시 시작됐나요? 11시 시작됐죠? 11시죠. 11시에 네. 시작을 해서 최종 끝난 게 거의 12시 40분, 30분 정도였는데 투표할 때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배정수 민주당 당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취재진 여럿이서 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배정수 당대표님이 물어봤죠. 얘기 좀 하셨죠. 이것저것 얘기를 좀 근데 해주시죠. 이제 좀 제일 좀 유감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아니 반대든 기권이든 투표를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좀 유감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은 의원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자세한 거는 저희 화성시민신문 인터넷 신문 기사에 가면 그 전에 과정이랑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실 수 있거든요.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본회의 9월 5일 날 올라가기 전에 8월 31일부터 윤리위에서 이제 제명안이 올려오고 나서 국힘에서도 이제 경기도당에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피해 의원에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보도자료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 국힘에서도 한 의원에서도 보도자료 나오고, 보도자료가 정말 계속 쏟아졌었죠. 근데 그 이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절차상은 맞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쟁으로까지 번져서 이제 각각 여러 보도자료들이 좀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오늘 신속해서 좋습니다. 길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이름이 사실은 좀 보통 일반 땅을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저처럼 땅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 거야,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화성시에는 계획관리라는 게 있고, 그게 사실 2002년 때부터 네. 이제 시행된 건데, 난개발을 원래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관리법이 있어요. 이제 국토 이용에 관한 이용 법률에 따라서. 근데 그게 2002년도에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정이 돼가지고 네네. 2024년에 또 개정된 시행령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많은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지정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여기는 상업시설이 가능하고, 여기는 문화 이런 유적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안 돼, 이런 거를 좀 이제 이렇게 집 앞에 막 너무 공장이 많으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그거로도 좀 부족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한 한 거를 성장관리계획안은 이제 올 연말에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동부권은 사실상 계획관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부권에 한정을 해서 18개의 13개의 서부권의 이제 지역을 다 돌면서 이제 주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주로 이제 대상은 토지주죠. 그렇죠. 토지주에서 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분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선 하나로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좀 많은 분들 지금 또 많이 올랐거든요. 화성시 땅이.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대다수의 저희가 이제 취재 현장을 중반부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이제 다시 같이 참여 현장을 보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봤는데 대다수의 이제 토지주분들은 좀 성이 나 있는 상태로 이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건 왜 나라와 지자체가 나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냐. 그리고 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난개발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땅을 지킨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충분히 좀 이해는 가고요. 저도 언젠가는 근데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성장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화성시 서부권역에는 상업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산업시설이. 더 이상 공장이든 뭐든.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 이미 조성된 산업 관련 시설은 그쪽으로 좀 몇백 미터 평방으로 좀 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주시설은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이제 묶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정확하게 고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네요. 9월 6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 공람 기간을 뒀는데 이때 의견 제시하지 못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주분들한테 너무 짧다 기간이 더 많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15일간 의견을 받아서 하면 이제 그 도시정책과 관계자들이 그걸 이제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최종안을 이제 올리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승인 받고 도시관리계획 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 확정이 돼요. 땅 많으신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네. 아무래도.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다시 기사화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화성시 지역의 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화성시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화면을 약간 이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요? 이쪽 부분. 네네. 이렇게요? 조금 늘려주시면 됐나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인데 지금 1,800명이 넘었어요. 네네. 피디님이 20명.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몇 명 늘었어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지만 뭐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0명을 달성하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좀 잘 잡아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우리 최종 목표는 몇 명 이상이죠? 최종 목표는? 1만 명은 해야죠. 네? 1만 명. 무슨 1만이 10만이지. 10만?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잖아요. 그렇죠. 100만의 1%면 10만 아닌가요? 저희 10만을 목표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10만으로 하고. 제가 좀 목표를 낮게 잡았네요. 저희 곤충사. 네네. 이게 이름이 뭐였죠? 두레? 곤충사 등에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네요. 등에 맞을 거예요. 예. 등에를 활용해서 등에등인가 이름이 4글자였었어요. 예. 아무튼 곤충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취재 잠깐 본 거로는 1차 가공을 한 것을 이제 준다. 인데 이제 그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안 나와도 되니까. 뭘 옆으로 하죠? 이거 좀 늘려서. 이렇게? 예, 그렇죠. 이 정도요? 네네.
더 해주셔도 돼요. 예. 이 정도면 됩니까? 되나요? 이 정도?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안 4582에서 마을총회를 하고 이 곤충사 이게 근데 사실 이미 승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승인이 된 거죠. 그죠. 네네. 허가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에요.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무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기 이제 원래 축사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곤충은 아직 축사에 그러니까 가축으로 편입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갈등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민가가 있는 바로 옆 그러니까 한 2, 3m밖에 도로 하나를 3m 도로를 건너서 바로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분들의 그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 조그마한 동네 150가구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를 수시로 이제 드나들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곤충사가 어느 정도의 뭐 용량을 처리하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면적은 거기 사진 혹시 그 보실 수 있으시면 한 중간 정도 한번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예, 거기 한번 보시면 이건 그 전에 보셔야 되겠어요. 등에구나. 예, 등인데. 네, 여기 잠깐만 세워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지금 표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전체가 지금 해당 지역인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가 공장지대가 아니라 다 그냥 낮은 그 주택들이 시골 주택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업자와 회의도 이미 했네요. 8월 네네. 11일 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장님들이 모이시고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재단의 대표 이사님이 어제 9월 5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네. 취임도 했고 이제 임명장 교부를 오전에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은 환경재단이 있는 종합경기장 타운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환경재단 대표이사님이 공석이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그렇죠. 대표님은 예. 공석이 없어서 누가 올지가 도대체 누가 오냐 다들 궁금해. 엄청 궁금했죠. 예. 근데 결국에 오신 분이 정승호 전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네네. 그렇죠. 님이 이제 임명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임식에 갔어요. 네네. 갔더니 이제 산하기관의 장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사진도 이제 기념 촬영을 했었는데 네. 원체 사실 화성시에서 일을 잘하기 소문난 분 중에 네, 하나죠. 그렇죠. 네. 네, 탁월하시고 그럼 여러 가지 뭐 얘기 많이 하셨고 1989년에 공직에 입문해서 뭐 오래 일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이제 취임식에서 이제 정승호 대표님이 퇴직 후에 이제 공개 이제 다시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성시 환경 교육과 뭐 이런 ESG 기업 경영 몇 가지 이제 중점을 잡아서 할 것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네. 제가 정리해서 이제 추가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유튜브 뉴스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마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나갔거든요. 음성이 안 나갔는데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디오가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네, 임명장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이걸 아예 될것 그냥 지우는 건 어때요? 그거는 저는 네.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완성된 영상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오디오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기사해서 다시 기사랑 붙여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올려주신 것 중에 네. 좀 이거 보면 좋은 영상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한번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 새솔동에 물놀이 축제가 있었어요. 수노을 예, 스노울 물놀이 축제에서 그쪽 그 총연합회
아파트 총연합회 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정말 신선한 느낌? 그럼 그런 게 좀 실시간에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실시간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도 그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신선하다라는 거는 뭔가 마을 축제로서 좀 되게 잘했다라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있죠. 네, 네. 여기. 네. 그래서 아하, 그 내용들 그린 보시면 이제 자치회도 조금 같이 어차피 했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건데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더운데 사람 엄청 많이 왔네요. 그럼요. 예, 이게 2회째거든요. 근데 연합회도 했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괜찮죠. 그렇죠. 주민 주도 축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참. 네.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청소년 페스티벌. 네네. 그거는 네, 좀 많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청소년 오디오가 페스티벌. 좀 좋지는 못했는데 그건 라이브로 나갔으니까 라이브에서 보시면 저희 콘텐츠가 진짜 많네요. 서남북과 이거 말하시나요? 저도 초기에는 6시간, 7시간을 거의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여기죠. 이 부분. 정말 청소년들한테 어머. 정말 좋은 어머,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소음이 너무 심했나 봐요. 소음이 왜 이렇게 심했지? 오디오가 좀 안 좋았었어요. 저희가 이분 춤 너무 잘 추시네요. 네, 저희가 좀 그래요. 그거는 좀 이게 한번 보시면 이게 17회에 걸쳐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17년 됐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지를 제일 마지막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집단 함께 더구나 청소년들이잖아요. 어디 클럽을 갈 수도 없고 한데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추억이 되는 어떤 거리죠. 약간 이게 약간 일렉 그 DJ 도 하고 춤추는 분들이 정말 근데 애들 정말 좋아하는 것 엄청 같네요. 좋아했죠. 물 뿌리고 애들이 좀 과할 정도로 좀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어른분들이 이거 다 이제 중간에서 통제도 좀 해주시고 하셔서 큰 사고 없이 아주 잘 치러졌습니다. 피디님은 이제 이게 엄청 즐거워 보였다라는 거죠? 네, 의미가 좀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였다. 알겠습니다. 네네. 포도 축제는 저희가 못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